엑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맨 윗줄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파일이 있고 홈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앱을 사용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전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메뉴를 보면 파일이 있고 파일을 열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다시 되돌아가기, 홈이 있고요.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 메뉴 아래에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도구들이 많이 나오죠.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 많은 것을 우리가 100%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5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파일에서 약간 배우고 홈은 좀 많이 하고, 홈은 보면은 한글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약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이거 인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하고요. 수식 좀 복잡한데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검토, 이것도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그러니까 엑셀의 기능이 100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약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넉넉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99 정도는 거의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계 프로그램에 버금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는 한글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죠. 자, 오늘 할 것은 아까 안내 드렸듯이 입력하는 건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요 하나하나를 시트라 그러는데 마우스를 따라와 보면은 시트 1, 시트 3 이렇게 되어 있죠. 플러스를 하면 늘어납니다. 늘어난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빼기 표시는 없죠. 왜 그럴까요? 빼기로 해서 쉽게 줄여진다고 하면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는 빼놨습니다. 그러면 시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삭제라고 나옵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사라져요. 여기서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삭제, 누르면 삭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시트, 이것을 시트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 장부 한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백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줄이 가로 세로로 다 쳐져 있죠. 가로 세로로 다 쳐져 있는데 마우스를 가서 여기 A라고 되어 있는데 가져가면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하면 이 아래가 딱 이렇게 선택이 돼요. B라고 가는 데 가서 또 하면 이렇게, C도 마찬가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을 가서 1이라는 데 가서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약속해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이런 것을 전부 우리는 일컬어서 열이라고 그럽니다. A열, B열, C열, D열. 그러면 이 열에 A, B, C, D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거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열머리글. 그러면 1,
2, 3, 4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행이라고 그럽니다. 행. 1행, 2행, 3행, 4행. 자, 이렇게 제가 열과 행을 안내할 때 변하는 것이 있었어요. 발견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A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를 탁 했더니 B4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 이곳의 위치를 여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름 상자 이렇게 나오죠. 이름 상자는 C에서 O행을 타겠더니 이름 상자에 CO. 그러면 현재 여기 위치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위치 이동된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또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포란 뜻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세포. 셀. 그러면 셀에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B3, 이거는 C3, D3. 그러면 셀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거는 셀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름 상자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가 A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자, 그리고 엔터. 엑셀은 한글로 입력을 하면 한글이 되고 영어로 입력을 하면 영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변환이 돼요.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기본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날짜. 다음은 출석생수. 출석생수. 시일행에는 무엇을 입력할까요? 과제 제출 여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날짜는 A2행에 날짜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날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입력합니까? 2002년 9월 9일 이렇게 우리말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가 바꿔줘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다 연월일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엑셀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2020 빼기 9 빼기 9 엔터. 아, 그랬더니 연월일이 사라져 버렸죠. 이번에는 빼기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2020 물음표 아래에 있는 슬래시라고 있어요. 슬래시 09 슬래시 09. 그래도 3행과 4행이 똑같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2행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서식을 우리가 결정을 해놔야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짜 입력하는 서식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팝업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폭 튀어나오는 것을 팝업 메뉴라고 그러는데 팝업 메뉴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서식을 가서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메뉴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때 파랗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날짜를 봤더니 2012-03-14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연, 월, 일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하면 바뀌어져요. 그런데 09가 아니고 9월 9일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오늘은 하지 않고 다음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에 가서 날짜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셀 서식. 어허, 뭐가 달라졌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 지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용자 지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1000년 10월 1 이렇게 그러면 모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날짜 형식의 기본으로 가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나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20년은 올해가 2020년이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 9월 9일만 필요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사용자 서식에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매번 하나하나 이렇게 변경하면 힘들죠.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쓸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열 2행을 한번 클릭하셨나요? 그리고 Shift 키가 있습니다. 우리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나서 A열 4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선택이 돼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셀 서식 그랬더니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다. 사용자 지정으로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날짜 형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면 원하는 형식이 나와 있어요. 연, 월, 일. 연은 안 나오고 월, 일만 나오게 해보자 그랬죠? 연은 안 나오게 해야겠다. 없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연 앞에 M 앞에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바로 위에 보기가 9월 9일 이렇게 나와 있죠. 9월 9일. 그리고 뒤에 Alt 골뱅이 모양이 있죠. 이걸 뒤에 가서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그랬더니 보기는 9월 9일.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확인. 9월 9일로 딱 됐죠. 그 다음에는 출석 학생 수 5명 잘못됐습니다. 12명 16명
과제 제출 여부. 과제 제출 여부는 OX로 표시하는데 엑셀에서는 OX로 표시하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컴퓨터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것. 1이면 과제를 제출한 것, 디지털이니까 0이면 제출하지 않은 것. 그래서 과제 제출 여부는 1, 0, 1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똑같은 날에 출석 학생 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9월 9일이 아니라 9월 10일, 9월 11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봤더니 여기에 이름 상자 옆으로 이렇게 보면 함수라고 있고 그 옆에 가지고 마우스를 갖다 놨더니 수식 입력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하여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다. 그래서 9월 9일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9를 지우고 10 하고 엔터를 치면은 수식 입력줄의 것이 여기에 A3 셀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거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여기 가서 고치면 되겠죠. 자, 고쳐보겠습니다. 11일. 만약에 이 아래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비어 있는데. 그럼 9월 12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 날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날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날짜는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이거는 날짜가 아니고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 12 바로 앞에서 한 칸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엔터. 여전히 그렇죠. 해서 이렇게 아래에다가 치는 것은 종이 장부에다 하는 방식. 그럼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채우기 핸들러라고 있어요. 채운다, 아래 것을. 무엇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그래서 9월 9일이 되어 있는 A 2셀에서 이 셀을 자세히 보면 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게 이렇게 점이 찍힌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모양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바뀌었죠? 다른 데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십자 모양이고 여기 가면은 이런 십자 모양이고 여기 가져가면 이렇게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꼭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끌어주는데 이것을 드래그 한다 그러죠. 아래로 끌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날짜가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한 좋은 점은 뭐예요? 이렇게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8일까지 딱 되셨죠? 이건 채우기 힘들어. 그럼 출석생 수는 채우기 핸들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중요한 데이터. 이거는 출석 여부는 하루 걸러서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과제 제출 여부는 하루 걸러서 하게 된다. 그럼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1에서 이렇게 하면 1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1에서 마우스를 대고 이 마우스의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된 것, 이걸 마우스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이 포인터가 십자 병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아래로 살짝 끌어줍니다. 한번. 그래서 1과 0이 선택되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하면 채우기 핸들러가 생성이 돼요. 이걸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오호. 에이, 잘못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0, 1에서 0, 마이너스 1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러인데 기능키를 하나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과 0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는 Shift 키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Control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아래로 촉촉촉촉 끌어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놔요. 그랬더니 1, 0, 1, 0 이런 식으로 1, 0, 1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의 값은 임의의 값을 선생님들이 입력하면 되겠죠. 출석생수. 그래서 저는 편하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로 쭉 했더니 오호! 어떻게 됐어요? 한 명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다. 16명이 매일마다 똑같이 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채우기 핸들 마우스를 놓고 아래로 살짝 끌어줬더니 계속 16명이에요.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편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16. 나는 그러면 16 말고 18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에서 18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상황에서는 없겠지만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16, 18 두 개씩 늘어나는 장면이죠. 이때 채우기 핸들을 놓고 아래로 이렇게 끌었더니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날짜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건 2개씩 늘어나고 그럼 질문, 궁금한 것이 생기죠. 그러면 3칸씩 늘어날 수 있을까? 자, 3칸씩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겠죠. 33 입력해 보겠습니다. 30에서 33 그래서 끌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날짜 이렇게. 그럼 날짜를 이렇게 하루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씩 증가하는 건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죠? 셀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10이 아니라 11이라고 해서 엔터. 그랬더니 9월 9일, 9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범위를 2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러를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좋아. 날짜도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대신 뒤에 있는 텍스트, 글자는 변함없이 숫자만 변하는구나. 이해되셨죠? 숫자를 늘릴 때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게 할 때 2개를 선택한다는 것. 자, 그러면 2개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를 여기 병원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끌어주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주다 보면 이렇게 어긋나기도 해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아주 여간 정밀하지 않으면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시작점, 시작셀에서 클릭을 한번 하고 그 범위 마지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쭉 보고 시열 20행이다. 그럼 여기까지 탁 왔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A열 2행을 클릭하고 힌트를 아시겠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C열 20
행을 탁 클릭하면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범위 지정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면 메뉴의 홈으로 갑니다. 이제 메뉴를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요. 메뉴에 가서 우리가 한글에서 다 했듯이 꾸미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글꼴이 나와 있고요. 글꼴은 롱다리도 있네요. 롱다리 글꼴.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글자 색은 파랑으로 보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것을 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 옆에 도구 말고 이거는 진하게, 이거는 기울이게, 이것은 밑줄에 역삼각표가 있네요. 이중 밑줄도 된대요. 그 다음 그 옆에 마우스를 갖다 대었더니 아래쪽 테두리 바로 옆에 삼각형이 있어서 클릭해 봤더니 이렇게 테두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면 되겠죠. 짠! 그래서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바켓이 있는데 했더니 노란색으로 그 옆에 또 역삼각형이 있어서 봤더니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했더니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 이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필드란 말이 나옵니다. 필드. 잠시 후에 필드를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가면 왼쪽 정렬, 가운데, 오른쪽.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짠! 되셨죠? 그 옆에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틈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했더니 날짜 가운데 안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한꺼번에 가운데 정렬 하면 되겠고, 그 다음 표로 안 돼 있으니까 표로 완성. 이렇게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줄은 이렇게 이 열은 이렇게 좁아요. 왜 넓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열 머리글에 가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열 머리글 바로 옆으로 살짝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되는 십자 모양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다가 또 이렇게 줄였다가 그랬더니 날짜, 출석 학생 수, 과제 지출 여부 다 들쑥날쑥하죠. 요거를 또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것을 출력을 한다면 어떤 모양일까?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가면 자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에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쇄라고 있습니다. 인쇄 클릭. 그랬더니 오른쪽처럼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것을 출력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조금 모양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가운데에 쏙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다시 이전으로 가서 이 열들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A열에서부터 C열까지를 모두 범위를 지정하려면 A열에서 십자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면 모두 범위가 지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된 것 같은데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이것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A열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열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실은 A열은 날짜니까 좀 길고 B열하고 C열은 그 크기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B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C열을 클릭하면 두 개만. 이해가 되셨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것만 해서 오른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거나 끌어놓으면 B열과 C열이 동시에 늘어났죠. 다시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것으로는 인쇄한 것이 모양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위에 메뉴에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기를 가서 한번 클릭하면 이런 도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그걸 탁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 1페이지다. 이게 인쇄된 모양으로는 볼 수가 없죠. 대신 우리가 열 간격만 맞췄습니다. 다시 기본 보기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인쇄하기로 파일로 가서 다시 인쇄로 갑니다. 여전히 그렇죠. 자, 이것을 요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인쇄 메뉴에서 요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인쇄가 됩니다. 그걸 하지 마시고 프린터는 이 프린터로 되어 있고요. 이 아래 인쇄를 설정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활성 시트 인쇄, 단면 인쇄, 한부식 인쇄, 세로 방향, A4 용지, 여백, 현재 설정된 용지,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가로 방향도 맞고 단면 인쇄도 맞고 A4도 맞잖아요. 여백, 보통 여백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또 이러한 대화상자 메뉴가 나왔죠. 세로가 맞고요. 100%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 맞춤, 용지 높이. 이것을 자동 맞춤으로 한번 해볼까요? 용지 너비. 그러면 용지 너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100%로 그냥 놔두시고요. 뭘 해야 되냐면은 페이지에 대한 것은 손을 볼 필요 없고 여백을 가면 위쪽 여백, 아래쪽 한글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백 주기. 그런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 가운데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되셨죠? 세로가 가운데 맞추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확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페이지 설정을 다시 가서 여백으로 가서 세로는 놔두고 가로만 하겠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머리글에다가 뭐를 넣냐? 바닥글은 뭐를 넣냐? 그래서 머리글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글 편집을 가서 하겠습니다. 머리글 편집.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다가 원격 학습 출석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오호,
이 글씨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네요. 그럼 원격 학습 출석부를 이렇게 두 개 해서 선택한 다음에 가를 클릭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니까 20 정도 주고 글자 색은 놔두고 그 다음에 굵게, 그런 다음에 확인. 머리글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런 머리글이 원격 학습 출석부가 되었죠. 바닥글은 하지 않겠다. 만약에 바닥글 하면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이거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트라고 있어요. 이 시트는 인쇄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 해도 되고 다음 앞에서 메뉴에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트는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원격 학습 출석부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린 날짜, 출석 학생 수, 과제 제출 여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보는 걸 했어요. 그럼 데이터 입력에 간단히 더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출석 학생 수, 과제 출석 여부 1이죠. 그래서 5명의 과제 출석은 과제 제출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로 하느냐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결과 과제 출석 여부 결과 값을 조금 그런데 5 곱하기 1을 넣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결과 값이 5 곱하기 1 하면은 우리는 5, 1은 5 하면 5가 되겠죠. 그것을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equal을 먼저 합니다. equal 그런 다음에 5 별표 1 하고 엔터 치면 5라고 들어가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equal 12 곱하기 0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equal 16 곱하기 1 이렇게 9월 17일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15, 17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종이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엑셀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퀄을 한번 하고 5 곱하기 1이 아니라 이퀄 하고 5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B2 셀을 선택하고 곱하기는 별표를 키보드에서 치고 그 다음에 C2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5가 들어갔죠.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equal 12가 들어있는 셀 곱하기 0이 들어있는 셀 엔터. 이렇게 하면은 약 한 19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죠. 그것은 컴퓨터를 다룰 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엑셀을 모를 때 그런 거고 엑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끌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뭐가? 수식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여기도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했네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자, 그냥 데이터 값만 복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핸들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식 값도 이렇게 채우기 핸들러로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셨죠? 결과 있는 셀, 여기서 여기까지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지만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결과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42셀을 클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만 됐네요. 제가 실수를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 셀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42셀을 탁 클릭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컨트롤 키는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범위 지정할 수 있고, Shift 키는 바로 이어져 있는 것을 다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모든 테두리 클릭. 그런 다음에 숫자를 가운데 정렬. 탁. 이렇게 가운데 될 때까지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런 걸 해봤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봤고, 날짜를 입력해봤고, 날짜 채우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봤고요. 숫자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띄워서 늘어나네요. 그 다음 수식을 입력해봤습니다. 수식 채우기 핸들러를 또 썼습니다. 그러면 더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예,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곱하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여부와 결과를 더하는 것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해보면은 여기 이퀄 하고 1 더하기 부호 키보드에서 치고 5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 그리고 엔터. 지금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나온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엔터를 치면 값이 딱 반영이 돼요. 6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채우기 핸들러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되셨죠? 너무 편하죠? 채우기 핸들러도 짜증나요. 그럴 때가 있답니다. 언제? 이런 거예요. 이것을 다 더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다 지정하고 다시 6까지 지우고요. 이렇게 범위를 다 지정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퀄을 한 번만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C1을 클릭하고 더하기 D1, 2 클릭. 그래서 C2와 D2를 더하라. 그래서 그 결과값을 넣어라. 이걸 한꺼번에 넣고 싶어요. 가능한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어떻게 됐나요? 아까는 채우기 핸들러를 썼는데 이번에는 여기 하나만 넣고 했더니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채우기 핸들러보다 이것이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모두 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합이다. 그럼 합이라는 것은 BE, CE, DE, EE 셀의 값을 모두 더하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아까처럼 equal하고 클릭해서 더하고 클릭해서 더하고 클릭해서 더하고 클릭해서 엔터 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편하게 엑셀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더하기 함수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셀에서 여기에 홈에 있는 메뉴 중에 오른쪽으로 딱 가면 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그마가 있습니다. 시그마.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이 자동 합계를 한번 탁 클릭하면 알아서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난 출석생 아니고 여기 쓰면 하겠다. 그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돼요. 아니다. 난 여기 쓰면 하겠다. 그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돼. 아니다. 출석생 결과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럼 두 개만 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할 것은 B2와 D2만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오늘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러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채우기 핸들러 안 쓰고 아까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시그마를 클릭해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비가 탁 구해져 버렸어요. 수식 입력줄을 봤더니 B2에서 E2까지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 난 사실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엔터 치고. 그러면 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대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395가 되어 있는 F20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 메뉴에 모든 테두리 탁,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파일에 가가지고 인쇄를 가서 보면 이렇게 모양 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죠? 이걸 다듬는 것은 다음날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텍스트 입력하는 거, 날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채우기 핸들러, 이렇게 1과 0처럼 연속 더해지는 것이 아닐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러, 결과 곱하기 값 넣는 것, 한꺼번에 더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썸 함수까지 해봤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